그 자료에 배포된 걸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세종시에 와서 발표하신 공약은 여러 번 저희들이 공약 사전 발표를 통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22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세 번째 세종시를 찾아온 날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국회 이전 부지를 찾아왔을 거야. 그리고 밀마루 전망대에 출정 지역 방문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선대위 발대식 때 찾아와서 공통된 우리 세종시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 플러스 미래 전략 특별시라는 트랙으로 세종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브랜드 비전이고요.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 그런 완성대로 우리가 가고 그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시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두 가지 말하자면 포인트를 가지고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종시를 투트랙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투트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 특별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와대 세종시의 이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이건 뭐 이미 많이 예고된 이야기였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저하고 이제 같이 행사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뜻을 밝히는데 세종 집무실을 밝혔다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무실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무회의로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교대로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청와대에서 할 때도 있지만 대개 이제 광화문 청사에서 하거든요. 광화문 청사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도 있고 여기 세종청사에도 국무회의실이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로서의 비중을 서울과 50% 그렇게 비중을 같이 해서 국무회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상생발전의 협력회의를 하는 것을 이제 월 1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장관들하고 자치단체 광역이 되겠죠. 지도지사들하고 협력회의를 매월 1회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세종시에서 하겠다. 그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좀 획기적인 거라고 할까요? 요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그 인수위원회를 바로 세종시에서 꾸며서 운영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청와대 집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옮겼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능에 있어서나 본질적 의미에서 광화문 청사와 수도와 서울과 세종을 반반 동일한 비중으로 행정수도를 육성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까지 했던 게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국회 세종의사당인데 국회 세종의사당을 지금 현재 홍성국 의원께서 발의한 안에는 그냥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둔다. 이걸로만 돼 있어서 국회 이전이라는 실체가 아직은 이제 국회법 규칙에 의해서 이제 다듬어져야 되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거에서도 분명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가 왔으면 그냥 법문만 오면 되나. 국회를 보좌할 수 있는 의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 도서관, 그리고 뭐 예산결산처. 그게 이제 옛날에 정진석 의원 발의안하고 내용이 아주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래서 부속 기관까지도 함께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 국회도.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도 그 청와대 집무실도 거의 50%대 50대 50의 비중으로 중점을 두고 국회의사당도 거의 그와 같은 비중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그걸 의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으로서는 뭐 굉장히 획기적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이제 두 축을 갖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미디어 센터예요. 미디어 센터인데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고 이제 DMC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거는 뭐 사담입니다만 제가 행복청장 시절에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려면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있어서 언론 기자분들이 취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컨벤션을 열거나 획정되고 편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무조선도 찾아가서 그때 임채민 국무조선 실장과 세종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센터라고 그러지만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회나 세종집무실 부근에 미디어 단지를 만들어서요. 언론인들의 프레스센터, 내외신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 포함해서 여기서 뭐 취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연락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갖춰주는 미디어 센터를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지만 생각해 보시면 KBS나 MBC나 뭐 우리 연합뉴스 계시지만 연합뉴스 분원도 여기 와야 될 거 아니겠나,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여기가 비중이 이제 반반으로 가기 때문에 연합뉴스에서 광화문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신문사 내지는 언론사의 본사는 어디에 있든 간에 본사까지도 이전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50%의 비중을 가지는 그런 분원 내지는 뭐 지사라고 할까요? 세종시 제2 본사라고 할까요? 그런 언론기관도 대거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오고 국회가 오고 언론기관이 오면 대한민국이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축은 미래전략 특별시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행정수도라는 게 무엇 때문에 있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국가의 미래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행정수도, 행정부처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책연구단지가 지금 16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오고 국회가 오고 미디어센터가 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심장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도시로 이것은 탈바꿈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래전략 특별시의 발전 방안으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게 첫째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입니다. 메가시티 그러는데 충청권 광역철도가 이제 대전 그리고 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그게 이제 광역철도가 아니라 지하철이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청주 도심지를 지나가는 지하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전철이 지금 천안까지 와 있고 천안에서 우리 조청까지 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대전 그리고 서울, 청주, 공항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가 세종시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종시가 이제는 충청권 전체의 메가시티라는 개념 속에서의 허브, 교통 허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을 말하자면 지정을 하겠다. 그겁니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 배경은 지금 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든가 과학기술시설라든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이제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어딘가에는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원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뭐 특허산업단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대전과 세종에 어딘가에는 세워져야 될 텐데 그것을 대전, 세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스마트 말하자면 산업단지라는 걸 유치하니까 그런 구상이죠. 미래 우리 먹거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암 치료를 하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항암 치료하다가 방사능 치료로 가잖아요. 방사능 치료로.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방사선을 인체에 쏘면 암세포를 죽이지만 그 암세포의 이름 정상세포까지 전부 다 죽이게 마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그 환자가 굉장히 고통 심합니다. 부작용도 심하고 후유증도 심하죠. 머리도 다 빠지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친화적인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암세포에다 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입자가 바로 암세포만 딱 맞추고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을 안 입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위 탄소라는 중입자를 빛의 속도로 돌리는 가속기 산업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이제 중용 가속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이제 중입자 가속기라든가 가속기 산업이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입자 암세포를 쏘아대면 암 환자로서는 고통이 전혀 없이 암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후유증이 없고요. 재발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꿈의 암치료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13군데가 독일하고 일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2023년도에 서울에 연세대학교가 서대문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부산 기장의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의 의대에서 만드는 암치료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근데 서울하고 부산은 그런 암치료센터가 있는데 중부권은 계획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중부권에도 그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말하자면 건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세종에도 생기고요. 그리고 세종에 생기면 이게 세종 시민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죠. 우리 충청권 전체뿐만 아니라 호남 북부까지도 혜택을 볼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를 받기 위해서 독일하고 일본에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암 치료받는 비용이 한 번 치료받는데 거의 1억 내지 1억 3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국내에서 받으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암 치료 환자들한테 꿈의 말하자면 병원이죠. 사실 우리 다 나중에는 결국 암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암 환자 한 분쯤 안 계시는 가족이 뭐 한 건너도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암은 이제 인류가 극복해야 될 질병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인생은 동반자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병이라서 이걸 꿈의 암치료센터에서 고통 없이 치료를 받는다면 이것만큼 희망적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가속기 산업이라는 게 그 중이온 가속기하고 합해서 발전이 된다면 바로 이 오송에 있는 그 가속기하고 방사광 가속기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라는 어떤 가속기 클러스터가 이 지역에 형성이 될 것이다. 중국권에. 그래서 충북, 대전, 세종이 가속기 산업의 클러스터가 된다면 이 가속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수출을 하고 발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전략으로서 그 약속한 게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청년층의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업 빌리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실리콘밸리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희들이 뭐 건의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세종시 어딘가에 청년 창업 빌리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나라 또는 세종의 청년들이 여기서 마음껏 창업을 해주되 여기는 빌리지 조성이 아니고 저희들의 구상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해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청년 창업 말하자면 환경을
원활하게 구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이죠. 대학들이 각종 대학들이 지금 뒤에 이제 참고자료를 저희가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7개 대학이 세종시에다 분교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 개원해서 바로 지금 수도권에는 대학을 못 세우고요. 이남 지역, 남쪽 지역에서는 대학이 굉장히 폐쇄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연결돼서 세종시에 새로운 대학, 촌이 마련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공동 캠퍼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걸로 해서 7개 대학의 공동 캠퍼스를 조속히, 더 조속히 완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윤석열 후보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개념에서 청와대, 국회, 미디어센터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으로는 미래전략특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역철도망, 경제자유구역, 중입자가 섞기, 청년 창업 빌리지 그리고 대학 공동 캠퍼스 조기 구축 이런 공약을 하고 하신 건데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약이야말로 10쪽의 시도가 다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만큼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세종시에 약속된 걸로는 최고의 것이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좀 자화자찬 비슷하게 좀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 공약으로 이게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시는 정말 새로운 신기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해 주십사라는 호소를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제2의 행정수도 플러스 미래전략 특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약속도 드리고 기대도 드립니다.